2008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유치원을 하고 계셨고 그 유치원 안에 제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음원 그리고 MR. 근데 그때 다 그때 불에 탔죠. 저는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고 클래식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내시빌 스트링 머신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知名도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걸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향악단 다니는 사람들, 음대생들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면 영성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첫 해 하자마자 한 1년 정도 하니까 팀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현석주와 아이들이냐. 그래서 저는 팀은 깨고 싶지 않고 저는 뭐 개인적인 솔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찬양 사역으로 할 수 있을 게 뭘까 생각하다가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긴 뮤지컬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뮤지컬이 막 산업화가 되지 않았을 때 잘 몰라서 뮤지컬이 뭔지 대중성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은 저 혼자 콘서트를 하고 30분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 중에서 좀 이렇게 메시지 있는 것을 제가 작곡하고 또 우리 코러스들이 연기하고 해서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좀 팀워크가 생기고 저는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고 당연히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뮤지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작곡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조금씩 이제 실험을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다른 사람들은 오케스트라를 곡을 쓰면 연주도 안 되는데 적용이 바로 안 되는. 근데 저는 그걸 쓰면 바로 플레이가 되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걸 18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대 가서 작곡 공부하게 되고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서의 모습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저는 찬양 사역은 계속 했죠. 18년 동안 그 뮤지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찬양 사역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뮤지컬 사역에 정말 제 젊음을 다 걸었어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목숨을 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면 이 뮤지컬이라는 게 되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요소예요. 저희가 러시아하고 일본도 가서 사역했었는데 언어가 달라도 그 메시지가 다 전달돼요. 왜냐면 스토리를 음악에 담아서 그거를 누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극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호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뭐 30대 초반, 중반 요때니까 단원들이 뭐 오빠 계속 이렇게 불렀는데 뭐 이렇게 하기가 거의 한 30명 되는 팀원들을 이끌어 가기가 그렇다고 막 30대 초반이고 뭐 그런데 단장님 뭐 이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적인 것도 다 이끌고 팀을 다 이끌고 하니까 뭐 목사님은 아닌데 그래도 내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호칭이 한동안 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18년 동안 뮤지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박사까지 작곡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박근혜 정부였을 때 문화 융성 정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예술 분야를
분야의 하나씩을 그 국가 브랜드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오페라 분야에 작가와 작곡가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씩 그 월급도 주고 그거를 작품을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슈퍼스타 K처럼 최후의 1인이 되면 막 이렇게 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페라 분야의 작곡가로 뽑혀서 그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실연도 30분 쓰면 30분짜리 무대에서 하고 60분 쓰면 60분짜리 하고 나중에 이제 90분짜리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촛불 그게 터져서 그게 이제 유야무야 쳤어요? 됐지만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조금 변하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라 작곡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뮤지컬을 18년 동안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더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페라 작곡가로서 커리어를 쌓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예전 뮤지컬을 했었던 그 훨씬 더 그것이 권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 길을 찾은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을 하니까 아 이제 찬양사역은 안 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기의 도시를 이제 문화 브랜드화하는 게 붐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뭐 이야기 소재, 인물 이런 걸로 뮤지컬을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오페라를 하면 각 도시에 예술단이 있거든요. 시립 합창단, 시립 교향악단.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그 오페라를 많이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이중섭 오페라 작곡가를 공모를 했는데 제가 그때 됐죠.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 그 저희 아이들 둘이 기독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채플 때마다 이제 그걸 많이 부른대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혹시 그분이 이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아 그래서 이게 많이 불리게 되는구나.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딱 생기면서 더 그걸 많이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었죠. 11월 27일에 그 제주의 한양할망이라는 그 소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오페라로 해서 또 올리게 되고 또 내년 2월에는 아직 공연장이 섭외가 안 됐는데 아마 국립극장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그리고 5월에 이제 이건 쇼케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건 이제 기업 스파이 그걸 소재로 해서 하는 거 내년 이제 5월에 하게 되고 그렇게 계획.